자, 북한의 이번 도발,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태원 참사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황망해하고 있을 그 순간을 북한 김정은이 의도적으로 노리는 걸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정확한 내용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좋은 소식으로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을 것 같고 몇몇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굉장히 좀 황망한 이 틈을 북한 군부가 노린 건 아니냐,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조한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북한이 그렇게 착한 일을 별로 안 합니다만 최근의 도발 패턴을 보면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9월부터 한미연합훈련, 예. 그다음에 한미의 군사동향 여기에 대해서 매번 대응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실시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썼던 미사일도 호국 훈련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네. 그렇게 보면 물론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를 노린 그 노림수가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나 패턴으로 보면 지금 한미와 북한의 이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이것 전에 예. 박정천과 그다음에 총참모부 대변인이 도발을 예고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건 큰 흐름의 최근에 한미와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국면의 결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애도 기간인데 도발을 하려고 해도 좀 미뤘다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동포끼리. 북한이 그 정도 예의를 지켰다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죠. 저희 도보다리에서도 만나고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싱가포르에서도 여러 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예의는 좀 지킬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예, 북한이 물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이 상황에서 아무리 군사적 대치라 하더라도 정말로 이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 그러나 그동안의 북한의 도발 패턴을 보면 그런 예의나 기본적인 상식이나 이런 게 통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자기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르면, 그러니까 저는 그걸 북한 천동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북한은 자기들 중심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우리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체제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시간표대로, 본인의 스케줄대로 북한은 도발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예, 지금 이번 탄도미사일을 분석해 보면 울릉군의 공습경보까지 발령이 된 위협적인 발사입니다. 도발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근데 상황을 조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네. 울릉도 쪽으로서는 의도적인 도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박정천까지 나와서 방중앙 군사위 부위원장까지 나와서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경고를 했고, 예. 동해상으로 그동안 여러 번 탄도미사일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쐈던 KN-23이나 24계열로 보여지고, 네. 우려스럽게도 그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지금 쏜 걸로 보여지는 예. 탄도미사일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걸로 보여진다는 말씀?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7번 이 전술핵 운용 부대의 훈련을 현지 지도를 했는데, 예. 그때 이 모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남한의 항구, 군사 기지, 비행장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예. 그걸 북한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 했던 패턴대로라 그러면은 사실 이제 별로 크게 한미를 자극하거나 압박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발은 의도적으로 울릉도 쪽으로 쏜 거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공습경보가 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추가 도발이나 그럴 가능성보다는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울릉도 쪽으로 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이 공습경보는 자동적으로 울려지는 시스템입니까? 예,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일정한 선을 넘게 되면, 예. 우리 이제 탄도미사일 그 방어 시스템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연계돼서 자동적으로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봐야죠. 예. 박정천의 어떤 도발 예고, 혹시 추가 도발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그렇지. 물론 이제 향후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향후에 도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을 보면
북한이 그렇다고 기초체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 강대강 국면을 계속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였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정도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비질런스 스톰 훈련이 지금 우리 민간에게 일반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규모의 스텔스 전력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네.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위협을 느껴요. 지금 우리가 한미 간에 실행하고 있는 훈련에 동원되는 전투기가 이 대규모 스텔스 전투기가 동원된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북한은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벙커에 들어가 있거나 예. 북한 지도부가 상당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거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반응을 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질런트 스톰이 향후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추가 도발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이 정도면은 북한이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군이 차분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네. 추가적인 연쇄적인 도발이나 요 가능성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군이 지금 만반의 대비 태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군 당국에서 어떤 이 도발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차분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상호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도 상황을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이거 어떤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이제 한미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 도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런 표현을 하면 북한이 싫어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하고 어른이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 눈높이로 봐야지 어른 눈높이로 보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 긴장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오판하고 지금 한미의 훈련에서 맞대응하는 국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은 강력한 군사적 억제와 함께 이 군사적 대화, 고위급 군사적 대화를 빨리 채널을 개설해야 됩니다. 북한이 받든 안 받든. 따라서 상황에 대한 상호 이해를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군사적 억제입니다만, 이 상호 소통을 지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소통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강대강 국면에서 이 남북 간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동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조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다양한 전문가들 전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북한이 우리의 어떤 한미 전투 훈련에 대해서 대응하는 성격의 어떤 도발이다라는 건데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은 사실 굉장히 통상적인 훈련이고 거기에 스텔스기가 동원이 되는 건 다양한 거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인한 훈련 양태의 변환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오래된 재래식 전투기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북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왜 자꾸 우리는 훈련 강도를 높이냐라고 불만을 갖고 벙커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이 상황을 북한이 오판하고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사실은 속초 울릉을 지난다는 것은 원산을 발사 기점으로 본다면 거의 한반도를 거의 비껴가는 정도의 위협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그 초강경적 대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조한범 박사의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차분하게 우리 국민과 우리 정부가 대응해 가서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좀 전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사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끼되 차분하게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또 하나는 군사의 합참의 어떤 그런 시그널을 지자체와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특히 울릉도라든지 도서 벽지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빨리 말하자면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도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 속초 주민들의 반응들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하고 다급한 분위기도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놀랬죠. 사이렌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놀래갖고 예.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려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처음이에요. 여 울릉도 살면서 예. 이런 일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 지금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도 없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예. 좀 불안한 건 불안하죠. 울릉도 도동이니까는 뭐 초등학교나 뭐 어디로 이제는 피신하라는데 여기는 뭐 지하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 똑같죠 뭐. 중학교 마당을 가든지 초등학교 마당을 가든지 다 위험한 거는 똑같은 건데 뭐 지하가 뭐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초유의 상황이만큼 평소보다 방송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